자, 들어왔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온라인 또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수요일날 현강으로 오도록 합시다. 우리 현장으로 복귀를 위해서 우리 네. 자, 뭐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12월에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보도록 합시다. 네, 김희송 학생 왔고, 오동규, 최유정, 네, 최유정, 네, 왔습니다. 최유정, 네, 있습니다. 최유정 학생. 자, 그 다음에 우리 숙제를 아무도 안 보냈답니다. 오늘 아무도 안 보냈는데 숙제 질문을 일단 먼저 체크하고 할까요? 일단 이따 보내도록 합시다. 숙제 이따 보내도록 하고, 다들 이제 까먹은 것 같은데 어제 일요일이니까 숙제 보낸다는 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깜빡 잊어먹었으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숙제 중에 모르는 거? 교재 혹시 숙제 중에 모르는 게 있을까요? 자, 이거 이제 목요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을까요? 수능도 끝나는데 목요일날? 수능도는 수요일날은 학교 빨리 끝낼 거 아니야 너네? 그쵸?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오프라인으로 빨리 재개되도록. 자, 그 숙제를 다들 안 냈지만 우리 숙제를 모르는 거를 질문 받도록 합시다. 이제 숙제 혹시 모르는 거 있을까요? 숙제 중에? 중요한 그 책의 과제 중에 모르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진도는 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아주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숙제 중에 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숙제 중에? 없나요? 숙제 중에? 다들 숙제를 안 내가지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풀어보죠. 나랑 406번 같이 풀어볼까요? 406번 거기 숙제 중에 일단 질문 있으면 일단 아예 403번이 들어왔고 좋습니다. 403번 또 질문을 또 이제 받읍시다.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 403번. 자, 우리 안 배운 친구들 또 배소연, 한지원 들어오도록 하겠죠. 자, 이게 수업 수업에 또 들어오도록 하고, 자, 그럼 403번을 보겠습니다. 자, 403번 문제는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인 그 도형이 있다. 직육면체에 있다. 모든 모델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네요. 직육면체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직육면체를 직육면체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가 나왔는데 직육면체는 세 면의 길이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냥 편의상 너를 A라고 하고 A가 되는 건 4개 있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각각 4개씩 있는 거죠.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근데 이게 대각선 길이가 지금 3루트 3이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죠. 지금 이 공간대각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 길이가 3루트 3이더라. 얘가 길이가 3루트 3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해보면 얘는 이 바닥면에 90도인 거를 여기를 파면 노란 직선이 있잖아요. 그 직선과 여기 A하고 여기에 90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오, 선생, 그러면 쟤를 알 수 있잖아요? 뭘 알 수 있나요? 얘를 B급을 한번 쳐보면
이 파란 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파란 면을 생각해 본다면 걔는 어떤 90도가 있는 확보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닥면하고 저기 수직인 저 직선이 보인다는 거죠. 바닥에 있는 그 깔아진 면하고. 그래서 먼저 노란색 직선을 걔를 구해보면, 이게 인터넷 환경이 아직 조금 살짝 느린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속도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저 대각선 길이는 얘도 90도잖아요. 아, 그렇죠. 이 길이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얘를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노란 직선은 x라고 생각한다면은 x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값을 길이니까 루트 양의 제곱근이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것과 해서 빨간 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3루트 3이 이렇게 된 삼각형에 뭐 이름을 붙여봐도 되겠죠. 뭐 이런 점을 뭐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뭐 A, B, C, D 뭐 이름 붙이는 게 A, B, C, D, E, F 뭐 이거라고 해도 되겠죠. 이름을 했을 때 뭐 A지 길이인 거죠. 선분의 길이가 3루트 3의 저희 피타고라스 정의를 성립해주면 얘가 저기죠. A제곱에다가 X제곱인 겁니다. 근데 X제곱이 2였다.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사실상 얘는 제곱의 합인 거죠. 세 개의 문자를 각각을 제곱하고 더해줘라. 이런 느낌입니다. 저 값이다. 아, 또 한 친구가 또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지원이 학생, 예,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자, 뭐, 요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제곱한 거니까 이 값은 지금 얘는 27인 거죠. 얘가 27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식이, 요런 식이 한 개 주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최대값을 하고 구해라. 사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얘를 모든 모서리 합. 이 지위면체의 모서리 합이죠. 모서리의 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개씩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 조건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선생님 보면 우리가 전에 3개짜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시-슈바르츠의 3개짜리입니다. 얘가 슈바르츠 부등식에 간략하게 언급하긴 했는데, 슈바르츠 부등식, 이 부등식이 문자가 3개짜리 부등식인데 그거 의미합니다. 얘가. 자, 어떻게 되냐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사실상 얘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A, B, C인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걔네를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네를 각각을 제곱을 해봅니다. 이거 각각의 제곱을 해주고 요거를 요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는 1이 있다. 자, 4는 잠깐 놔두고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1을 바깥으로 빼서 걔네를 제곱을 해줘라. 1을 제곱을 해줘라. 그 다음에 얘는 연결돼서 이 전체가 그냥 저기다. 1 곱하기 A, 1 곱하기 B, 1 곱하기 C 전체의 제곱 그거 이상이다. 이렇게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선생님, 여기가 27로 보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 값이 3이죠. 선생님, 그럼 얘가 제곱이 했을 때 이거는 얘는 곱하면 81이잖아요. 그러네요. 얘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B, C 제곱이 위치를 바꿔서 쓰면 81이 이렇게 됐고 81을 넘겨주면 얘가 이거잖아. 사실 A 플러스 C 그거의 제곱 81이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하나는 제곱이니까 합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합차 공식을 한번 써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A 플러스 C 플러스 빼기 그 다음에 한 번 더하기 이게 되고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9 이하가 되는데 사실 얘네는 선분의 길이였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게 조건이 하나 더 숨어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사실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거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조합을 해주면 사실상 답이 나오는 거는 얘는 A, B, C는 0에서 어디 사이냐 0보다는 크겠다 길이가 A하고 B하고 C를 더했을 때 0보다 크지만 9 이하더라. 그래서 최대값은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9가 얘가 9가 되는데 모든 모서리 합은 이 모서리 하나씩 더한 게 9인 거고 모든 모서리 합은 이거는 최대값은 이거는 이제 그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제 3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6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쟤는 네, 392 404 392 404 392 404 410 417 이거 하고 392 또 질문을 추가로 해도 됩니다. 404 410번 417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까요? 492번 보겠습니다. 492번을 보면 뭐라고 문제가 되어 있냐면 지금 보면은 텃밭을 만드는데 넓이 2700짜리 텃밭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가 만드는데 얘네가 각각이 이름이 돼 있고 A, B, C, D 2700 넓이 자체가 2700이다. 펜스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이게 펜스가 벽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옆 텃밭과 이웃한 A 지점에서 지금 B 지점까지의 펜스의 설치 비용은 옆에 여기도 이게 수완이네 텃밭이고 여기는 뭐 여기서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시몬이네 텃밭이 있다 그죠 여기 시몬이네 텃밭이 옆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A하고 B까지는 텃밭이 주인이 두 애들이 걸쳐 있으니까 여기 이쪽 부분은 비용을 수완이 혼자 내면은 아깝잖아 나눠놔야 된다 그죠 여기는 요쪽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펜스 설치 비용을 최소로 할 때 최소라고 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설치하는 펜스의 길이를 구하라. 설치 펜스의 길이를 구하라.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볼까요? 길이를 뭐 얘를 A, B 길이를 X라고 잡아주고 X가 잡고 요거를 Y라고 잡으면은 설치 비용을 생각할 수 있죠. 펜스 설치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식을 만들어 준다면 설치 비용을 어디에 비례하냐면 일단 여기는 얘는 X고 이거는 반만 부담하죠. 이쪽에는 반만 부담하니까 설치 비용은 이제 2분의 1에 X에다가 여기 근데 X 다 부담하고 여기 Y하고 Y를 부담하는 거죠. 이쪽에 Y는 두 개를 부담한다. 이렇게 여기에 이 값에 어떤 여기 이 길이에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죠. 비례한다 이게. 그렇죠? 이 길이가 만약에 100이 이 값이 더하던 게 100이라면 만약에 1m 이 길이 단위가 안 나오는데 만약 1m에 10만 원이 든다면 100m라면은 10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펜스 A지점에서 B점까지 설치하는 펜스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는 X를 구하는 거죠. 결국 요 길이 구하라는 건 이게 길이가 얼마냐 이게 얘가 요것의 이 문제 물음은 X인 겁니다. X 값을 구하는 거 그렇죠? 이제 설치 비용인데 이게 최소가 돼야 된다. 얘를 최소로 지불하자. 우리가 최소 비용을 쓰자. 그렇죠? 자금여유를 좀 알뜰살뜰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쓰자. 저는 최대한 조금만 쓰자.
그럼 얘가 봤더니 이거에 비례하니까 넓이는 또 우리가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 2700이라는 거는 가로하고 세로를 곱한 요 값이지 이게, 그쵸? 넓이. 일단 이렇게 보고, 사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산술 기하를 생각하면 이 비례 비용이 최소가 되려면 이 식을 하나 써볼 수 있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데, 얘를 더해보면 요거는 2분의 3x 2y잖아 얘가, 그쵸? 요게 있고, 설치 비용에 이제 요 길이에 비례하니까 얘가 제일 작을수록 설치 비용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수를 요 길이가 이게 길이 값인데 여기다가 뭐 어떤 숫자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k라는 값을 이 비례하는 값이니까 요걸 뭐 예를 들어서 단가 뭐 미터당 길이당 단가 그런 요소니까, 그쵸? 뭐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뭐 길이당 얼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공사 비용에 이제 이게 뭐가 미터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실 이게 건설 쪽 내가 일을 했지만 파이프 같은 경우는 뭐 4m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 4m나 5m, 6m 단위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듯이 이거당 뭐 길이당 얼마, 뭐 1m의 가격이 10만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1000m면 1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길이가 그러면 요 값이 설치 비용이 최소냐면 요 길이, 얘는 길이 합인데 이게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요 k는 업체에서 정해진 값입니다. 이게 정해진 값이라서 정해져 있는 그 값이 이걸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길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일단은 비용을 최소화 시키려면. 얘는 일단은 수식은 산술 기하에 따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요것이 이거 계산하면은 3의 2의 루트 3xy다. 근데 xy 값은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여기다가 2700을 대입해 주면 3 곱하기 2700이고 이게 8100이니까 90으로 나와서 180이다. 180이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그 값이 요 값이 얘네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18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너하고 너가 같을 때다. 둘이 값이 같아야 돼. 그때 되는 건데 너네 둘을 합쳤을 때가 이게 180이야. 너는 각각은 너하고 너는 각각 90씩이겠죠. 뭐 90. 너도 90이고 너도 90인 거야 얘도. 아 너도 90이군요. 아 그래 x는 뭐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이거? x는 90에다가 너를 3분의 1을 곱해줘라. 얘가 60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x가 60일 때 제일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404번이 있네. 404번 404번 보겠습니다. 을 볼 텐데 자 404번은 뭐를 묻는 문제냐면은 그림에서 원이 3개가 있어. 원 3개를 그려놓고 원을 3개를 그려놨거든. 원 3개를 자, 이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추가로 원을 그려놓고 여기도 하나의 원이 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는데 이거 2개는 자 어쨌든 접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접하게 이렇게 접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중심을 연결해서 이렇게 접해줬고 중심 각각을 O1, O2, O3라고 했다. 원의 중심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가 뭐 6이고 얘가 나온 게 요거의 길이 값이 5원부터 O3 값이 이 값이 6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넓이 합이 최소일 때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왔네요. 얘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주어진 거를 각각 세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근데 두 개는 5원과 없으리는 같아 보이긴 하지만 같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쟤네를 이렇게 한번 잡아. 얘를 처음에 반지름 요거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R2다. 얘도 R2네요. 그러네요 R2. 얘를 R3라고 하자 이거지. 처음에 나온 식이 뭐냐면은 이런 식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더한 게 6인 거지. R2 2개, R2 2개, 2R2에다가 얘를 더해준 게 길이가 6이다. 근데 뭐 넓이 관련돼 있는 게 있다. 뭐 넓이의 합이 최소다. 원의 넓이는 뭘까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죠.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원의 넓이 공식인데 공식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파이 R의 제곱. R이 이제 반지름. 원의 허의 길이는 2파이 R인 거고 원의 둘레. 원 둘레가 얘는 2파이 R이다. 두 개가 다르다.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넓이 합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파이 R의 원의 제곱에다가 파이 R의 2의 제곱이고 파이 R의 3의 제곱인데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냐면은 원의 넓이 합이 최소다. 근데 어차피 보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바는 뭐가 있냐면은 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곱해져 있지. 똑같이 세 군데.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일정한 값이다. 그러니까 파이를 바깥으로 빼고 나머지의 제곱을 합으로 볼 수 있다. 얘를. 이 반지름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네들만 따로 빼가지고 생각하자 이거죠. 얘네. 반지름을 따로 빼가지고 생각하자. 얘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반지름을 따로 빼서 생각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지름을 따로. 선생님 그러면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얘를 물어본 거야. 이거의 최소가 될 때 그 세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물어봤어. 얘가 있는데 물어본 건 뭐냐? 얘를 주고 누구를 봐? 얘를 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얘네 합이 뭐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세원의 합이 이거의 합이 언제냐? 얘가 왜냐? 뭐냐? 얘가 이 넓이가 작을 때, 최소일 때. 최소일 때 반지름의 합을 구해보세요. 선생님 이것도 코시-슈바르츠 같지 않나요? 코시-슈바르츠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코시-슈바르츠가 저기 이거 되는 게 산술기하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기 코시-슈바르츠는 1차식인 걸 잘 관찰해. 여기 주어진 게 이렇게 있잖아, 얘가. 여기도 얘를 보면 R 앞에 R3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곱해진 거죠. 1이 곱해지고 2가 곱해지고 여기 R3 앞에 1이 곱해준 이 R1, R2, R3에 관련된 1차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걔를 통해서 저기 앞에 있는 개수인 1과 2와 1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탐구하면 되는 겁니다. 쟤를 1하고 2하고 1이 개수다. 걔를 빼가지고 제곱을 씁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을 쓰고 그 나머지 애들을 R1, R2, R3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저쪽에 이 뒷부분은 뭐냐? 코시-슈바르츠 여기는 얘를 갖고 온 애를 쓰자. R, 그럼 1하고 R1을 곱해준 것과 2하고 R2를 곱한 것과 1하고 R3를 곱해준 거를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값이 6이고 이 값이 몇으로 나왔냐면은
안 나왔네요. 이 값이 나왔는데 걔가 6이니까 이 값을 우리가 30용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약분해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선생님? R1의 제곱에 R2 제곱에다가 R3의 제곱은 6 이상이다. 선생님 이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젠가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죠. 최소가 되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고 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우리가 리듬감 있게 외웠던 게 있잖아요. 계속 1대 2대 2 R1, R2, R3다 이거 외웠죠. 자 1대 2대 1은 R1 대 R2 대 R3다. 이렇게 했던 게 있잖아요. 이게 있죠? 네, 이게 이런 B값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뭔가요? 너네 둘은 같네요. R1과 R3가 같네. 사실 B가 1대 2대 1이니까 요거 이렇게 갖고 와봐. 이게 연비잖아. B가 3개 있는 거. 아, 이거 요즘가 하나 안 들어갔는데. 네, 제가 한번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안 아, 예,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저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저 어디 갔어? 얘네가 저게 된 거라서 오케이. 얘가 이거죠. 여기서 우리 연비를 중에 이 부분을 관찰을 해서 B를 알 수 있다. 1대 2가 이게 R1 대 R2가 되겠고 R2는 2배의 R1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R1과 R3는 이 B값이 1대 1이므로 R1과 R3는 같다는 사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죠. 1대 1이니까 이 식을 얘네를 값을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걸 여기다가 이 식에다 넣어주면은 정리를 할 수 있고 R1이라는 것이 있고 R2가 R1의 2배고 그렇다면 얘는 2R1이 들어오고 R3는 R1과 같다. 그래서 식선 이게 되고 얘가 보면은 6개니까 R1이 1이 나오겠고 따라서 R2 값이 나옵니다. R2는 2가 나오고 R3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렇죠? 반지름 길이 합은 뭐 4가 나오겠죠. 4. 답은 4로 가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자, 그럼 넘어가 보면 자, 거기 넘어가 봅시다. 410번. 자, 두 조건이 있을 때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또 학교 시험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두 조건이 있는데 실수 x에 대해서 x가 실수다. 실수 x. 너를 제곱한 것이 0 이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봤을 때 x가 실수인데 x 빼기 1도 실수다. 그 실수를 제곱했을 때 0 이하가 될 수 있나요? 0이 될 수 있죠. 0.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제곱했을 때. 그 다음에 실수 제곱한 게 얘가 0인 것만 된다.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x가 1이다 이거죠. p 조건은 그냥 이거다. 얘가 p 조건, 이 조건 p는 얘인 겁니다.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4라면은 x는 허수인 겁니다. 그렇죠? 실수가 될 수 없는. q 조건은 뭔다면 자 2x제곱에 마이너스에 3k 플러스 7의 x 플러스 2 이런 식이 얘가 실수다. 그럼 얘가 잘 보면 잘 봐. 이 x가 실수예요. x가 여기 있네. x가 얘가 실수. 얘는 어디는 들어있니? 이가 이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잖아. x가 2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그 x가 실수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x값이 실수이므로 근데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니까 서다실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중근일 수도 있고 서다실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실 약자로 그거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이거 따지면 돼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게 0 이상이면 됩니다. 0 이상이면 됩니다. 얘를 정리해주면은 몇이 되느냐 얘가 선생님 뭐 이게 사실상 이게 보니까 범위를 알기 위해서 얘가 16이네요. 그러네. 마침 얘가 4의 제곱이네. 제곱 빼기 제곱이군요. 그래요. 제곱에서 제곱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k 플러스 7 빼기 4와 이게 자체가 얘 자체가 4의 제곱이 되므로 그 다음에는 3k 플러스 7 플러스 4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하면 3k 빼기 3이 되겠고 3k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3k 플러스 11 k 플러스 11 그것이 0 이상이다. 그럼 네가 2차 부등식이므로 어차피 계수의 양수이므로 빵의 값이 k는 1과 마이너스 3분의 11이다. 3분의 11 두 값이 나오겠네요. 0보다 작은 것이므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죠. 어떤 두 가지냐? 두 쪽에 작은 애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놈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요. 얘가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조건이 있고 Q조건이 있는데 P조건에는 저게 나왔고 Q조건에는 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질 않고 봤네요. 지금 봤더니 관계를 이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실수라고 해서 풀면 요건데 잠깐 해석을 좀 보고 가야 되겠죠? 무슨 해석을 보냐면 이 문제 해석을 잘못 봤는데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약간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뭘 수정하냐면 왜 그러냐면 실수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애초에 밑에 그 조건을 안 봤습니다. 이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요거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집합하면 얘는 P집합이고 Q집합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다. Q집합이 P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일단 그러니까 뭐냐 Q에 있는 것이 Q에 있는 집합이 Q에 있는 X값이죠. 여기 나온 X 이 X하고 이 X가 이 2차 방식을 만족하는 이 X값이 X값이 있을 거예요. X값이 이 X가 나올 텐데 그게 나오는 걔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포함이 돼야 된다. 필요 조건이 나오는 그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이거 완전히 해석을 잘못했네요. 그냥 조건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실수라는 거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약간 얘를 해석을 깜빡 안 했네요. 이거를 해석하고 가야 되는데 포함이 돼야 되는 그 실수 조건이면서 이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얘는 2차 방식인데 2차 방식이죠? 일단은 서로 다른 실이 서다실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일단 얘가 2차 방식이잖아. X에 관해서 일단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서다실이 있어. 서다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중근이 있죠. 중근 중에 중근 말고 뭐 이게 저번인 거지. K값이 사실상 K값이 여기 있는 거. 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중근인데 중근이면서 중근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값이 X가 이제 1인 거. 이렇게 될 수 있죠.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다. 이제 이게 그다음에 서다허. 이따 이 2차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냥 일단 요거만 샘플하게 해볼게요. 서다허, 서다실, 중근입니다. 세 가지예요. 저 Q에 관련된 저 2차 방식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수가 세 가지인데 일단은 1번은 여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1번은 안 되는 이유가 P 조건이 원소의 개수가 1개인데 네가 서다실이 나오면 원소가 2개 나온다는 것은
얘가 뭐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서다실은. 뭐 예를 들어 1하고 뭐 10이 나왔다. 근데 Q가 P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1은 나왔다고 해서 생각해도 10이 나온다면 Q가 P에 포함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현재 문제 상황에서는 얘는 안 된다 이거죠, 얘는. 서다실을 할 수 없다. Q가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걸 해석했으면. 그쵸? 얘를 안목을 풀면은 필요 조건 멘트가 없으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얘는 필요 조건이 없다면. 중근은 가능한가요? 중근은 가능합니다, 중근. 중근은 현재 문제에서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 서다어도 가능할까요? 서다어라는 거는 얘는 X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서다어를 만족한다면 서로다는 허근이 나오는 거잖아. 허근이 나온다면 Q는 실수에 대해서 조건인데 얘는 실수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Q하고 P는. 그럼 얘는 없는 거죠. 서다허니까, 허수니까. X값이 허수가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3i나 5i 같은 게 나온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Q집합은 공집합이 나온다 그죠. Q가 공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집합 Q가 공집합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공집합이 Q가 공집합이라면은 P에 포함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약간 수정하고 관련입니다. 중근이나 이게 생각했으면 돼. 그렇죠? 알겠죠? 중근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근 중에 그렇죠. 이게 중근을 생각하면 K가 그렇죠? 그러네요, 일단. 그 중근이 마침 얘여야 되는 거죠. 그 중근이 x가 1인 거여야 된다. 그렇죠? x 1이어야지 이게 여기 그 나온 한 개가 여기 q가 p에 포함이 되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를 그냥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자 경우에서 나는 첫 번째 요 중근이 요건 첫 번째 안 됐으니까 중근이 x가 1을 넣어주면 그래서 3K가 3이 나와서 3K가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이죠? K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서다오일 때 판별식을 써가지고 가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자, 그 다음에 저기 있죠.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얘 0보다 작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저기 해보면 얘가 16이니까 아까 그거 있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3K 플러스 7에 빼기 4하고 3K 플러스 7 더하기 4 그래서 이게 되고 그리고 얘 0대기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0대기는 값이 3분의 마이너스 11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11부터 이 값이 4까지 나온다. 3까지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오는 K값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요 4개가 가능하고 그렇죠? 4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더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를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살짝 이 문제는 아니면 조금 있는데 잘 됐네요. 얘는 이 조건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이 조건 명제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Q집합이 P에 포함이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오면 얘가 만약에 당연히 뭐 1하고 10, 1이 아닌 2하고 10이 나왔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죠. 현재 문제에서는 만약에 두 식은 X가 2하고 10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거는 Q의 원소가 집합 Q의 진리집합이 2하고 10이고 P의 진리집합이 1이라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Q가 P에. 1번 조건은 애초에 안 된다. 이 서다실이기 때문에 하나가 실제 1이라고 해도 다른 애는 10이라고 하는 다른 숫자였다면 포함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포함이 되려면 같아지는 건 괜찮다. 중근이 되는 K, X가 1인 경우는 그러면은 가능하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쵸? 이 원소는 얘는 그때 x가 1밖에 없어요. q의 원소는 x값인데 만약 x가 1만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서다허가 된다면 x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진리집합은 없는 겁니다. 원소가. 실수가 아니니까 x가 실수가 아니니까 허수가 나오니까 서다허는 서로 다른 약자입니다. 서다실 서다허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의 약자인데 서다허가 나온다면 허수인데 q의 원소가 허수는
원소가 없는 거죠. 실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Q의 원소, 그 X를. 일단 뭐 저렇게 보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살짝. 자, 뭐 417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417번도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모의고사에 출제된 거고 내신에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ABC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도가 30도입니다. A에서 이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30도의 각을 이용해서 요거 선을 긋고 여기서 C에서 여기서 여기 선을 긋습니다. 얘를 C라고 B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나오고 P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 BC 위에 어떤 점에 P가 있는데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습니다. 선에 AC 선분에다 내린 점을 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의 선에 내린 값을 M이라고 잡았습니다. M.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때 구하라는 건 누구의 최소값이냐? 지금 이 비율값이 나왔는데 AB가 있고 바닥면에 PM이 있고 PM 그 다음에 얘가 PM 그 다음에는 여기에 A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문제집별로 이게 많이 다른 문제집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좀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뭐 이거네요. 이거의 최소. 최소가 뭐 P분의 Q다. PQ를 더해라.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PQ는 서로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PM 값은 모르죠. 모르니까 X라고 두건가 그럽시다. 얘를 X라고 합시다. 얘를. X로 두고 얘를 PN도 모르니까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사실 뭐 나눠본다면은 X분의 AB가 2고 PN은 Y이고 Y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내신 시험 본 범위가 있잖아요. 삼각비를 내신 시험 봤는데 중3 과정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거기서 봤을 때 저거 볼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삼각형의 넓이. 끼인 각과 그 각도와 요 길이, 이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 누구의 넓이를 알 수 있냐면은 ABC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고 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더라. P하고 얘를 A를 연결한다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생각해 준다면은 뭐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분의 1에다가 두변과 끼인 각의 곱으로 생각하는 사인 법칙이 있잖아요. 사인 30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넓이 공식 요거 이용하고 얘하고 또 누가 가냐 노란 선으로 쪼개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얘네가 높이였죠. X하고 Y가 높이입니다. 삼각형의 높이. 밑변의 길이는 얘는 2고 얘는 3이더라.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분의 1에다가 그 뭐예요? 2하고 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3하고 Y를 곱해줘라. 이런 식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인데 얘의 값은 얘를 몰라. 전혀 몰라. 얘를 모른다. 모르지만 이 식을 주어져 있는 상태다. 이 값이.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걔를 정리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잠깐 정리해보면 얘는 뭐 저기가 2분의 1은 서로 다 날릴 수가 있겠죠. 셋식에서 좌우변에서 2분의 1을 날릴 수 있고 사인 30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인 거죠. 얘가 값이 2분의 1이다. 너는 여기를 날아갈 수 있고 3이잖아요. 여기는 결국 얘는 좌변은 3이고
우변에 보면 2x 더하기 3y가 되겠습니다. 얘가 3이네요. 이 식이 있다. 그래서 쟤를 구해라.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데 얘를 줬다. 굉장히 뭐 독특한 문제인데 이건. 저 1번식을 구하는데 1번식 한번 적어볼까요? x분의 3이 있다. y분의 2가 있어. 얘를 이거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를 준 거야. 갑자기 쟤를 줬더니 갑자기 생뚱맞긴 한데 얘를 한번 곱해보는 거야. 지금 곱해볼 수 있는 이 식이 곱해보면 뭔가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곱해놓고 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 사실 선생님 근데 사실 얘는 3이잖아요. 그러네. 얘는 3인데 이 식을 만약에 곱해 놓고 본다면 2 얘가 곱하면 4, 9, 1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x분의 6y 그 다음에 y분의 6x 이런 애들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좌변과 우변은 같지만 사실 너는 2x 플러스 3y는 걔는 변하지 않는 3이라는 값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x분의 2, y분의 3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거를 곱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얘가 나온 겁니다. 사실 산술 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죠. 여기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산술 기하 평균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x 더하기 지금 6y에다가 y 플러스 6x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쓰면은 2분의 x분의 6y 곱하기 y분의 6x가 돼가지고 이 값이 6이 나오니까 얘가 12가 나오겠죠. 얘가 12가 나온다. 그렇죠? 최소값이라는 건 지금 주어진 이 노란 부분, 요 파란 부분이 얘가 이거 이상이니까 12 이상인 거죠. 12 이상. 12 이상이다. 최소가 되는 순간은 이거 사실 12인 거죠. 그렇죠? 최소가 되는 값은 12 더하기 13이 25인 겁니다. 25. 값이 25가 되는 건데 최소값이 25인데 우리 원하는 얘였잖아. 사실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쟤는 사실상 이거인 거죠.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25인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얘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살짝 생각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얘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산술기하로 가는 생각을 얘를 못 찾았으면 찾기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네가 나왔는데 3과 25가 서로서인 자연수니까 구하는 P 더하기 Q는 나올 수 있다고요. P 더하기 Q는 25 더하기 3이니까 28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살짝. 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는 자, 뭐 다른 것도 없나요? 다른 거 질문? 자, 이거 다른 거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 펴봅시다. 72페이지 72페이지 자,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수. 자, 그럼 함수가 뭐냐? 함수가 뭐냐? 그거죠. 함수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함수가 뭐냐면 함수는 이제 대응관계입니다. 대응관계. 함수는 정의역의 모동원서가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단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정역의 각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책에 나왔듯이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단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역의 원소 중에 대응이 안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게 일단은 함수입니다. 함수. 정역, 공역, 치역은 알고 있겠죠. 정역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x값이고 공역은 y값이 될 수 있는 대상이 공역이죠. 그렇죠? y값이 될 수 있는 대상이 공역. 선생님, 치역은 뭘까요? 치역. 치역은 이제 함수값을 모은 게 치역이죠. 함수값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또 이제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x에서 이 대응을 생각하잖아요. y로. y가 공역인데 이런 거죠. 이가 x가 정역, y가 공역. 이 안에 일부가 치역인 겁니다. 일부가 선택받은 애들인 거죠. 사실 이 원소가 여기 어떤 뭐 그래서 이제 x1, x2 이런 애들이 있다면은 선택받은 그런 애들이죠. 선택받은 치역의 어떤 원소가 있다면. 이거 말고도 뭐 y3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 선택을 안 받았으니까 공역은 될지언정 치역은 안 되는 거죠, 쟤는.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쟤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함수의 상등이라고 묻는 것이 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한 거 같은 게 옆으로 갈게요. 자,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함수의 개념이 이거고 함수의 개념이 이거고 정역, 공역, 치역은 정역은 보통 x값을 의미하는 거고 x가 값이 있는 공역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대상이고 치역은 실제 함수값으로 선택받은 애들.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함수의 상등이죠. 함수의 상등은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함수의 상등은 첫 번째, 정역이 같다. 정역, 공역이 같다고. 공역이 같다고 넣어도 되고. 공역도 같겠죠, 뭐. 공역, 정역과 공역.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두 함수가 만약에 fx, gx라면 이 모든 원소가 얘를 만족하면 됩니다.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fx1과 gx2가 같은 거는 함수의 상등이 아닙니다. 같은 정역을 넣었을 때 두 함수에다가 f함수와 g함수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함수에다가 정역이 만약에 현재 문제의 정역이 얘네 두 개만 있었다면 그거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각각 같아야 됩니다. 각각. 이 함수 f하고 g라는 함수에다가 x2를 넣고 각각 같이 넣었을 때 그게 각각 같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함수가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쟤는. 알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순서쌍입니다. 그게 순서쌍이 함수의 그래프인데 실제 우리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정의는 거기에 나왔듯이 그 어떤 대응하는 그 순서쌍 그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걔를.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많이 나타낸 거를 의미하고 있죠. 실제 일반적으로 알 때는 그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러면 옆에 그 책에 나왔지만 함수 이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테스트.
뭐냐,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함수 테스트는 뭐냐? 함수 테스트는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있어. 얘가 함수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방법이다. 그럼 뭐냐? y축의 평행선을 그어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런 그래프만이 함수다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함수 테스트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수학에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 있어. 원은 우리가 원의 함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행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평행선을 봤을 때 선생님 얘는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겁니다.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요. 있긴 있네요. 한 번 있네. 두 번, 선생님 두 번 있잖아요. 두 번. 두 번,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두 번. 어쨌든 간에 두 점에서 만난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이런 거죠. 평행선을 봤을 때는 어떤 x값이 있대. 정역일 때 y값이 되는 게 두 개 있는 거다. 이건 하나인 거다. 그쵸? 함수 테스트상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이 함수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함수가 아닌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함수 테스트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함수의 정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함수의 종류. 이번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마지막 주제는 함수의 종류다. 함수의 종류 선생님 몇 가지인가요? 함수의 종류가 뭔가요? 함수의 종류는 말이야 네 가지야. 네 가지. 자, 함수의 종류는 네 가지가 뭘까요? 1, 2, 3, 4가 있어.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너는 뭐니? 너 이름은 1대1 대응이네요. 1대1 함수네요. 1대1 함수. 선생님 1대1 함수는 뭘까요? 1대1 함수는 말이야 x하고 x2가 같지 않을 때,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너를 넣은 함수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 이것이 1대1 함수입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선생님? 현대 결혼제도라고 할 수 있어. 두 남자가 있는데 현대 결혼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현재 결혼제도, 대한민국 결혼제도는 일부 단체되게 안 되잖아요. 일단 한 명의 남자하고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대응되면 이런 거죠. 일단 x와 x2가 있을 때 얘네가 따로 한다. 따로 대응이 된다 이겁니다. 얘가 여기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된다. 이렇게 x가 같지 않다면 그거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 그렇죠? 얘 함수값을 얘 y1이라고 한 겁니다. 얘를 x2라고 하고 이거의 함수값 얘를 이거의 함수값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x가 같지 않을 때 y 이게 다른 거다. 선생님 저거 형태가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거 있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이게 명제인 거죠 사실상. 제가 명제 아닌가요? 저거 선생님 대우 명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제를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써보면은 뭘까요? 대우는 자, 결론을 부정 때리고 가정곡으로 부정 때려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걔는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은 뭐가 되냐? 너네 둘이 같더라. 이것이 요거의 대우인 거죠.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조건의 대우가 뒤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뭘까요? 선생님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를 하나요. 짜증나게. 그쵸? 그게 왜 그냥 너 하나 끝나면 편한데 얘까지 와가지고 대응은 뭐고 친구 같은데 둘이 1대1 대응이나 다른 우리가 잘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그놈이 그놈인데 뭘 자꾸 구분합니까? 그렇죠? 구분한대.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 1대1 대응은 근데 여기 이걸 같이 갖고 와요. x1이 같지 않을 때 x1과 x2가 다르다면 그거의 함수값이 다르다. 이거를 갖고 오면서 뭘 같이 갖고 오냐? 하나를 추가됩니다. 조건이 하나 추가돼요. 시역하고 공역이 같다. 시역하고 공역이 일치하다는 것은 남는 공역이 없다는 거죠. 시계. 시역하고 공역이 같은 그 조건이 추가되는 게 1대1 함수가 아니고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넓은 애일까요? 넓은 범위를 가진 애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넓은 범위. 좀 더 포괄력이 넓은 거. 이때는 함수가 있죠. 좀 더 범위가 넓은 게. 이때는 함수가 좀 더 넓고 1대1의 대응이 왜 좀 더 좁냐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쵸? 좀 더 한정됐다는 느낌인 거죠. 한정. 1대1 함수인 거죠. 1대1 대응도.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중에 일종인데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까다로운 거죠. 까다로운 거. 알겠죠? 뭔가 조건이 많이 있어도 더 까다로운 겁니다. 너가 좀 더 넓은 의미고 얘가 좀 부분적인 의미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도 그런 거 했잖아요. 사다리꼴에서 뭔가 조건 하나 추가되면 평행사변형. 다른 조건이 추가되면 직사각형이든지 마른 거가 같잖아요. 그거이듯이 걔네는 전체 다 평행사변형이었던 겁니다. 사다리꼴이죠 전체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전부 다 사다리꼴인데 거기다가 조건들을 붙여줘야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듯이 1대1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조건을 더 붙인 놈이 1대1 대응이다. 그쵸? 둘은 사촌관계가 사촌, 둘은 이제 브라더,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둘은 거의 뭐 둘이 그냥 거기서 어기인 건데 좀 수학을 별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놈인데 뭘 구분해 이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 관심을 얻는 사람이 눈에 봤을 때는 그놈입니다. 솔직히 그놈인지 뭘 구분해. 그렇죠?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한 20년 뒤에는 그냥 하나만 배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놈인데 뭘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 사회생활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놈인데. 자 어쨌든 됐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항등함수가 뭘까요? 항등함수는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응되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대응되는.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항등함수는 뭐 fx가 x인 거. 뭐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오고 1000을 넣으면 1000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공부 성과가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력은 1을 했지만 성과는 100이 나오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어쨌든 항등함수는 넣은 거대로 그대로 나오는 함수. x하고 y가 같은 함수값과 본인과 함수값하고 같은 정의역이 그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요번에 하나 더 하고 보겠습니다. 하나 요거 하고 쉬죠 잠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상수함수는 뭘까요? 상수함수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원래 저 BTS인데요? 그래 나도 BTS 좋아한다. 우리 정말 BTS를 좋아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게 상수함수입니다. 전부 다. BTS 50명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BTS를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런 게 상수함수. 같은 거를 좋아하는 같은 거. 함수값이 같다. 아니 그건 갖다 붙인 거고 사실 어떤 누구를 x에다가 누구를 넣든 정의역이 누구든 상관없이 함수값이 같더라. 함수값이 같다.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 5분간 휴식. 자 5분 동안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